오늘 역시 미국 대선 관련돼서 진행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나 모레쯤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의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그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은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수호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내일 12월 21일 밤 토성과 목성이 이렇게 이제 하나로 합일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로 컨정션이라고 부르던데, 저는 천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수백 년 만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신비로운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엑스파일에 나오는 문구죠. The truth is out there. 진실은 저 밖에 있다. 내일 우주인이 나타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트럼프가 어떤 역사적인 결단을 내린다면 내일이나 모레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제 이런 위기에 부닥친 겁니다. 자, 700여 명의 증인이 스원 애피데빗을 작성했습니다. 700여 명입니다. 700여 명이 이 위정의 처벌을 각오하고 이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이제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적으로 좀 압축해 봅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6개 주입니다. 6개 주인데 그 대부분 이 카운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대도시의 한 군데 집중화된 개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주커버그가 돈을 대고 그 전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개표를 했는데 NBA 체육관 같은데 한 군데 몰아가지고 그것을 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개표를 이제 완전히 집중화된 다음에 참관인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저쪽으로 밀어내버리고 자기들끼리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압축해보면 심플합니다. 펜실베니아는 필라델피아와 그리고 피츠버그, 그리고 미시건주는 디트로이트, 위스콘신은 미러키와 메디슨, 그리고 조지아주는 아틀란타, 그리고 네바다주는 이 라스베가스, 아리조나주는 피닉스 마리코파 카운티, 이곳 한 군데씩의 개표소에서 엄청난 부정이 발생한 겁니다. 정리하면 10여 개 안팎의 개표소에서 엄청난 일레귤레리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개표소 하나당 이 70명 정도가 증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700여 명이 스원 애피데빗을 했는데 한 10여 개 정도의 개표소라고 이제 나눠보면 70여 명 정도가 한 개표소에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법부가 묵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크 르빈 변호사가 12월 16일 날 팟캐스트에 올린 방송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 법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주에서 많은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굵직한 것들, 예를 들면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달라는 것, 혹은 주지사의 선거 인정을 막아달라, 이런 선거 진행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 기각이 됐습니다. 판사들이 이 소장을 보면서 피상적으로 이제 소장을 비판하고, 그러나 이 기각의 이유는 대부분 레치, 늦었다, 이 수개월 전에 이런 걸 냈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을 시켰습니다. 대법원 역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기한 소송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법원에서 판사를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판사에게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배째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이 이제 각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대법원에 매우 실망한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이 결국 이제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대법원으로 갔는데 아리조나하고 위스콘신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각하가 되었고, 다키트된 미시건 조지아주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마크 르빈 변호사의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9천 건 가량의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접수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대선 관련된 선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버려두고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미국 대법원이 대선 관련된 재판에 손을 대기를 현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부정선거 의혹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은 민주당이 장악한 대도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은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참관인들의 의미 있는 접근을 거부하고, 사인 대조 감사를 반대하고, 소환장을 무시하고, 증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 그리고 법원의 행태, 그리고 미국 주류 언론의 행태, 빅테크의 행태, 이런 행태는 미국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한국의 사회로 총선보다 더욱 뻔뻔스럽고 더욱 노골적으로 증거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서 사인 매칭 감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공화당 참관인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공화당 참관인이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이 저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저 자리에서 앞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게 보입니까? 정당 참관인을 저렇게 밀어내고 사인 매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은폐하고 숨겨도 증거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의 실질적인 배후 세력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클린턴 재단이 만든 문서인데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을 칭찬하는 문서입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일렉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보호한다 뭐 이런 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2014년도에 이미 클린턴 재단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을 보시면 조지 소로스, 낸시 팔로시, 다이안 페인슈타인, 클린턴 재단, 그리고 왼쪽에는 도미니언을 만든 사람들, 세르비아 기술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조지 부시, 칼라일 그룹, 뭐 이런 세력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일부 세력도 여기에 가담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펜실베니아 우편투표 관련된 위헌 소송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 언더메릭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사건 이송 명령 청원을 했습니다. 즉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명백하게 위헌적인 방식으로 우편투표법과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을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선거 결과는 뒤집히게 됩니다. 2000년도 부시 고 대선 판결처럼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펜실베니아 선거 결과는 무효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연방대법원이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방대법원이 대단히 부패했고 그리고 민주당 폭도들에게 혼이 날까 싶어서 다들 무서워서 숨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 주정부, 법원, FBI, 법무부, 연방대법원 우리가 아는 선거 관련된 모든 조직들이 부패했거나 이런 짓을 저지른 자들과 내통했거나 아니면 겁을 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썬데이 오피니언의 Old Republican Left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컬럼, 트럼프 지지자들을 쥐떼에 비유한 이 컬럼을 올렸습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올린 컬럼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주류 언론과 빅테크가 얼마나 파시스트적인 집단인지 이 컬럼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파는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비하하면서 만든 사파입니다. 자, 왼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리버럴들 좌파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벤 게리슨이 만든 사파인데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업적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가 미국 주류 언론들의 이 정체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전부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전부 거짓말장이들입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밝힌 것은 뭐 하나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 비서가 이런 사진들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윈스턴 처칠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앤드류 잭슨이 나오고요. 그리고 링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계속 올렸습니다. 앞의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임기 중에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에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것을 암시하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We the people,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의회와 법원의 의로운 주인이다. 국민들이 의회와 사법부의 의로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왜곡하거나 사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을 뒤집어 이제 던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링컨은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에포크 실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여느 때와 다른 초유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주권, 선거제도,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투표 당일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 늦게 개표가 중단되고 선거 참관인들이 투표소에서 쫓겨난 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엄청난 양의 투표지가 쏟아졌다. 뒤이어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게 됐다. 이러한 패턴은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는 지역에서만 나타났다. 이전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선거를 도둑질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전자투표 시스템 업체 도미니언이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미시건주의 포렌식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미니언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구조적 결함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의도적으로 선거 사기를 일으키고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었다. 법원 소송에는 선거 참관인 등 여러 목격자가 작성한 서명 진술서가 총 1000건 이상 제출됐다. 각양각색의 부정투표와 선거법 위반을 증언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외세가 개입해 선거를 망쳤다는 보고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미국 선거 제도가 포위 공격 협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제도가 공격받으면서 미국의 정부 체제도 위험에 처해 있다. 2020년 선거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될 수 있다면 그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이 동원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은 투표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만약 선거를 도둑질하려는 이 조직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체제 전복 행위에 해당한다. 선거제도가 무너지면 사실상 일당제나 마찬가지다. 이후 법과 제도가 개정되면 국가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 미국 민주당은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몇몇 대도시에서의 민주당의 우세를 이용해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의도를 품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대법원을 채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사법부가 독립적인 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되어야 된다. 즉 의회를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이 사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삼권 분립과 연방공화국 제도를 무너뜨리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 민주당 일당 파시스트 독재를 하겠다는 생각을 척 슈머는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런 자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공화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는 하겠으나 그렇다고 아주 본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한다. 이번 선거가 던지는 문제의 핵심은 바이든이 이기느냐 트럼프가 이기느냐가 아니다. 혹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도 아니다. 미국이 현재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인류가 쌓아온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파괴하려는 사악한 세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는 자유 대 공산주의, 선과 악 사이의 결전이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미국과 세계 곳곳에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퍼졌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잠들지 않았고 세계화는 공산주의를 강화해 미국을 약하게 만들었다. 선과 악은 타협할 수 없고 얼음과 불의 관계와 같다. 악에 굴복하는 것은 악을 늦출 수 없으며 오히려 조장할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는 모든 지역의 자유에 대한 실패로 이어질 것이며 인류는 긴 어둠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난 5일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도둑질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사회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하며 공산주의 형태의 정부를 원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미국을 지켜야 할 것인가? 지방관리들은 때로는 선거 부패의 공범이 되기도 한다. 삼권 분립의 영향으로 판사들은 주에서 선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미 의회는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에 실패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트럼프의 사명은 이러한 틈을 막는 것이다. 그는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는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이렇게 할 수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미국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선거를 통해 부정을 저지르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체포해야 한다. 반란 진압법은 트럼프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논란이 있는 주에서 핵심적인 선거 증거물을 압수하게 하며 또 표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제도가 위기에 처했으니 트럼프는 법치를 회복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진솔하게 터놓고 말함으로써 진실은 거짓을 이길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의 바람은 실현되고 공산주의는 패배할 것이다. 에포크 시로는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글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요약한 글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미국의 이 주디셜 시스템,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보기를 거부하고 서약 진술서를 읽기를 거부하고 증언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이 헌법을 위반했는가를 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류 언론이 거짓말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가진 자들이 미국민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오직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이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모레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감사합니다.